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여러분들과 1시간 동안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여러분들 찾아뵙는 방송이고요. 단 2가지 종목만 엄선하고 또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2가지 종목들 준비해봤는데요. 저희 방송에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략해드리는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같은 가격 전략들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요.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QR코드 쪽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나는 약 50분 후에 전문가님께서 직접 노란톡방 안에서만 종목명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했을지 천천히 브리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금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면요.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수급 상황 보면 개인만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러시아에서 발사한 미사일로 인해서 폴란드인 2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양시장에서도 초반에 좀 큰 폭으로 지수들이 하락을 했지만 중간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소행이 아닌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양시장에서 어찌됐든 올라가는 종목들은 오르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있을지 많이들 보셨겠지만 오늘 조선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았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죠. 이제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상승 재료는 좀 사라지는 걸까요?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올라줄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가 더더욱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올라줄 수 있는 종목들로 2가지 공략해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종목은 UAM, 두 번째 종목은 월드컵 관련주로 준비해봤습니다. 해당 종목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률부터 브리핑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공략해드렸던 카카오페이 정말 기분 좋게 한 주 만에 60%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카카오페이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말 긴 하락과 횡보 끝에 저희가 바로 이날 방송 공략을 해드린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상한가도 한번 찍어줬죠. 이렇게 60% 가깝게 급등이 나와줬고 11월 11일 상한가까지 찍어주면서 총 수익률 56.3% 달성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죠.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을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시는 건 오랜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정말 방송 직후에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대형주를 좀 안정적으로 공략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또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입맛에 맞는 종목들 함께 공략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우측 하단으로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여기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10월 26일 방송에서는 해인이라는 종목 공략해드렸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30%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보시면 거의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 찾아오는 방송인데 매주마다 이렇게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81%로 굉장히 수익이 돋보이는 종목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는 물론 신고가를 3번이나 경신했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한 지는 가장 오래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역시 최근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종목들 저희와 함께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 본방사수
수도 중요하지만 노란톡방에서 더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기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45분 뒤에는 저희 노란톡방 문이 닫히니까요. 그 전에 입장해 주셔야지만 방송 끝난 직후에 오늘의 종목에 대한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양지사라는 종목을 공략해 드린 이후에 이렇게 신고가를 3번이나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렇게 신고가 경신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80%까지 급등 나올 수 있는 급등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저희 방송은 수요일만 찾아오지만 방송이 없는 월, 화, 목, 금요일에도 전문가님께서 종목 공략을 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렸던 종목들로 수익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TCC 스틸이라는 종목으로 9% 수익을 챙겨드렸습니다. 저 보시면 지금 노란톡방 캡처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8,790원부터 8,880원까지 매수하셔라 라고 정확하게 제시해드렸고 비중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께 장중에 정확하게 공략을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 전문가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종목 수익을 놓치시지 않도록 그때그때 시간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몇 시쯤에 어떤 한 종목 매수 들어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 모여주세요 라고 미리미리 안내를 해주시고요.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전에 미리미리 매도가 제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매도까지 완료하실 수 있도록 모두 책임져 드리는 그런 노란톡방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수익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만 이런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노란톡방에서만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20% 가까운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이렇게 매수 시간 정확하게 제시해드렸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매수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모든 분들이 저희와 함께 종목 매수를 하실 수 있었고요. 매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정확한 시간 그리고 매도가 잡아드렸던 종목으로서 저희와 함께 많은 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노란톡방문 계속해서 열어드리고 있는데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나서 노란톡방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방송이 끝난 직후에 저희가 노란톡방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오셔야만 한다. 지금 여러분들 좀 여유 있으실 때 휴대폰 켜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오늘의 종목도 공략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방에서만 드렸던 종목들로만 총 100% 최근 수익 달성했고요.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다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장주들도 노란톡방 안에서 매일매일 교육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저희가 원전 관련주들 교육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은 어떤 게 있고 그중에서 가장 대장은 이 종목이다라고 정확하게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해드렸었는데 이렇게 교육 이후에 G2파워라는 원전 관련 대장주 큰 상승 나와주면서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희와 미리미리 어떤 섹터의 대장주들을 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또 자율적으로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다양한 자료들도 받아보시고 또 전문가님께서 직접 잡아주시는 실시간 장중 종목 공략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2가지 종목 여러분들 위해서 공략해 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짧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UAM 관련주입니다. UAM은 하늘을 나는 택시라고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빈살만 왕세자 이제 목요일이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최태원 SK 회장과 정의선, 김동관 회장과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할 걸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중에서도 저희는 UAM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우디가 구상하고 있는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도시이다 보니까 UAM, 우리가 하늘을 나는 이 택시는 석유를 이용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그런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서 UAM 관련주 오늘 공략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월드컵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굉장히 설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월드컵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개막을 하는데 월드컵 관련주로 오늘 전문가님께서 종목 공략을 도와주신다고 해요. 특히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펼쳐질 때마다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만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명 공개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방 입장도 잊지 마시고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가지고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60초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테마주의 시선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는 0.24%, 코스닥 지수는 0.32% 빠지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에서 수급 상황 보시면 개인만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또 분석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뭐 처음 뵙지만 반갑습니다. 그리고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마주의 시선 지금 이제 앞으로 딱 37분 남았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제가 전달하는 내용만 전달해드리고 여기서 우리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안톡방에 오시면은 저희는 누적 수익, 누적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100% 이상 수익을 찍은 방은 절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목표가까지 드리지가 않는데 이 상황에서 최고가로 계산하는 그런 다른 방송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옆에 보이시죠? 이거 다 목표가 다 찍은 거예요. 최고가로 계산한 거 아닙니다. 다른 데처럼 이거는 여기 이 방은 서비스 방이어서 목표가 못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고가로 말장난하는 그런 방송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만큼 저희 방은 말 그대로 진정성 있는 방송으로 하면서 이제까지 테마주의 시선이 2년 동안 방송을 한 만큼 목표가 찍으면서 최대 100% 이상은 계속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수익으로는 저희는 TCT, 삼성 HDI 말 그대로 원톤형 배터리 그 관련주로 내면서 TCST로 저희가 9% 이상 수익을 창출했고요. 그리고 현재 나머지 보유 종목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보유 종목 하나가 있고 이 종목을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 미국에서 P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PPI가 뭐냐면은 소비자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공장에서 어떤 제조업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그게 문제였는데 그 소비자 소비자 기계 PPI를 만드는 그 공장들이 가격들이 다 인하가 됐다는 소식에 이제 금리 속도론에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하에 나스닥이 어제 2%까지 오르고 다우가 1%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폴란드의 미사일 두 방이 떨어졌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그게 러시아에서 미사일 두 방을 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폴란드가 어디 지역에 있습니까? 러시아 근방에 있는 나토 연합국에 소속되어 있는 게 폴란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 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대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어제 PPI 물가지표 발표됐어도 그렇게 상승하던 미 증시는 어느 정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이제 약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내 증시는 그렇다고 해서 미증시에 따라서 상승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고 그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 나왔다 이거죠. 미증시는 상승하고 독일도 상승하고 일본도 상승하고 다 상승했는데 국내 증시만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환율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최근에 갑자기 또 폴란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가 지금 현재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전에 그렇게 개파락으로 계속 빠졌습니다. 코스닥 1000개 떨어지고 코스피만 500개 떨어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간에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은 말 그대로 러시아 미사일은 아닌 듯.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한번 시장의 투신 개선이 일어나면서 낙폭을 조금씩 축소해 나갔어요. 그렇다고 낙폭이 빠졌던 종목들이 그 소식에 낙폭이 축소됐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만한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투신 개선만 일어나가지고 이제 올라온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올라와도 말 그대로 상승한 종목들은 1% 아니면 0.35%밖에 상승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사일에 대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단기간의 악재 요소로 오늘 시장이 조정받은 것뿐 추후에는 그거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히 그 큰 악재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외국의 이탈했다는 시장의 하락 말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시장에 상승할 조건이 뭐가 있겠습니까? 금리밖에 없습니다. 금리 속도 조정안 12월 달에 빅스텝이 되고 또 내년 2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에 C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은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6만 올라갔다, 카카오페이가 또 올라갔다, 뭐 SK 하이닉스 또 올라갔다, 반도체 또 올라갔다. 반도체는요, 여러분들 김치국 마시면 안 돼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반도체가 어제 다 상승하고 오늘도 상승했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은요, 말 그대로 국내 증시에 있는 삼성전자에 투자한 게 아닙니다. 대만에 있는 TSMC 말 그대로 TSMC 쪽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TSMC 만약에 삼성전자가 바닥이면은 워렌 버핏이 삼성을 사지 않겠습니까? 근데 TSMC를 샀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페리스 말 그대로 위탁 반도체 생산이잖아요. TSMC는. 그리고 위탁 반도체 생산을 말 그대로 전 세계에서 70% 정도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투자 방법은 안 그래도 그 팍스 방송 보면은 그 중간 CF 워렌 버핏의 투자 습관이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더라고요. 나오던데 거기서 딱 한마디 힌트가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은 동종 타사의 경쟁 대비율이 약한 회사는 투자 안 합니다. 바닥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동종 타사의 경쟁률이 밥빙인 회사들 재무가 좋고 아무리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요. 그런 투자에 워렌 버핏은 투자 안 해요. 워렌 버핏은 기가 막히게 돈 냄새 잘 맡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동종 타사의 경쟁률이 없고 주가가 대형주가 40%에서 50% 정도 빠진 걸 그걸 좀 더 체크하면서 돌다리 두들기면서 이번에 투자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투심이 개선이 된 건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SK하이닉스가 올라갈 것이다. 솔직히 재무가 좋아서 5% 4% 올라갔으니까 이제까지 마음 똑바로 합시다. 재무가 좋아서 4% 5%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의 필라델피아, 미국의 인텔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뿐 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은 바닥이 아니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노안톡방에서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자 우리 아나운서님 그 TCSTO 수익 얼마 벌었어요? 10% 정도. 그러니까 얼마 벌었어요? 저는 이제 비중을 지켜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10만 원 정도. 잘하셨습니다. 받습니다. 그거 이번 주에 가족분들하고 대패 삼겹살 드세요. 대패 삼겹살이요? 10만 원 정도면 대패 삼겹살 6인분은 드실 수는 있을 겁니다. 대패 삼겹살만 먹으니까 좀 다른 거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브라질산 삼겹살 드세요. 브라질 삼겹살. 브라질산 삼겹살 드시면 그나마 원가는 좀 싸지 않겠습니까? 고려해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네. 브라질산이든 일본산이든 우리가 그걸 사 먹을 수 있다는 돈이 있으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맞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물려가지고 돈이 묶이면은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그게 무기징역이죠. 돈이 묶여 있는데.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화내면서 얘기하겠네. 이거 야 너도 사람인데 너도 전문가인데 네가 100% 완벽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마 방송 보시면서. 100%는 아니지만 90%까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손절 2번은 나왔지만은 네. 하지만 15번 중에서 손절 2번 나오면 잘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럼요. 그렇죠. 그 자료는 다 노안톡방에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그래 네가 얼마나 차는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 같은 경우는 종목 한정화의 수익을 창출하고요.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이 쫓아오는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이거 바닥이에요. 이거 골든 크로스예요. 예전에 내가 이 종목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제가 수익 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방송처럼.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진실스럽게 진정성이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저희 테마주의 시선이 이제까지 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그만합시다. 네. 자, 종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저는 도심 항공 모비니티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주도 갖고 왔고요. 근데 말 그대로 네옴시티가 뭐 하는 데입니까?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만들고 있는 추진 중인 도시형 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도 올라가고 스마트 인프라,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가는 스마트 중심의 모든 IT들이 다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가 상승되는 거고 오지 관련주가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수소 관련주가 상승하는 거고 건설주가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사우디하고 어떤 투자하고 협력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 테마주의 흐름대로 그 관련주들이 다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심 항공 모비니티를 갖고 왔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빈살만이 왕세자가 왔어요. 왕세자가 650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돈도 노드로또에 벌어야 하잖아. 그렇죠? 노드로때 배가 노드로때 물 이렇게 들어올 하잖아요. 때. 그렇죠? 네. 노드로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삼성이든 SK든 빈산만 이렇게 오시니까 어떻게 얘기 좀 할까 이렇게 하면서 수주를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650조 원이 어떤 한 나라의 건설을 다 맡기는 것도 아니고 각 나라마다 거기에 전문직한테 다 맡기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도심 항공 모비니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전 세계 위에서 좀 추진력을 1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UAM 관련주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점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오늘의 주제 도심 항공 모비니티 UAM 드론 관련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빈사만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아니면 도거든요. 내일 빈산만 왕세자가 입국이 돼요. 네. 그리고 빈산만 왕세자가 입에서 건설 한국 경제계의 건설을 한번 맡겨보겠다. 그러면은 기대감에 또 상승이 되겠죠. 네. 근데 빈사만이 왔다고 해가지고 건설주든 5G든 말 그대로 삽입 관련주든 사우디하고 연관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다 상승될 것이라고 또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이 매물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그 전에 선반영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내일 주가가 증시가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만 산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곧바로 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투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투심으로 가면은 전체적으로 사우디 관련주들이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 볼 때는 내일 그렇게 하락이 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안 올라간 섹터가 뭐가 있냐? 말 그대로
도심 항공 모비니티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그렇다고 여기서 도심 항공 모비니티가 사우디 때문에 상승이 된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오기에는 보험도 없고 그 한 가지만 보고 가기에는 또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5% 10% 먹는 것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계획적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보험 테마가 어떤 건지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자, 삼성입니다. 삼성이에요. 자, 오늘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에서는 빈산만 왕세자가 입국이 되면은 말 그대로 삼성하고 빈산만하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이제 회담을 다시 한번 재개간의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자유주행하고 드론 관련주가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도심 항공 모비니티는 자유주행 관련주하고도 똑같아요. 왜냐면은 뭐 비행기가 우리가 말하는 뭐 건전지 껴가지고 뭐 드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에너지긴 해요. 이산화탄소를 쓰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드론 도심 항공 모비니티가 말 그대로 우리가 장난감처럼 건전지 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추후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심 항공 모비니티는 삼성전자한테도 가장 강력한 전장 사업입니다. 삼성에서 자유주행, 삼성 TF팀 구성을 할 때는 이때 모틀레스가 대전주였는데 모틀레스가 상승될 때 같이 도심 항공 모비니티 관련주도 테마주의 시선으로 상승이 되었어요. 같이 엮여서 상승이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장이 만나시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고 말 그대로 설상 도심 항공 모비니티 관련주가 상승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추가적인 말 그대로 도심 항공 모비니티 사업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적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는 보험 테마를 가지고 왔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유는 주식은 항상 올라가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항상 주식이 올라갈 거하고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까지 저는 생각하고 내니까 저희 방은 편단가 조절 그런 것도 없어요. 떨어지더라도 2% 4% 떨어지다가 올라가면 그 매수가 부근에다가 정리해가지고 잃지 않기만 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함부로 판단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하지만 절대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 잃지 않는 위주로 이제까지 관리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이제 나이가 30대가 다 돼가잖아요. 그렇죠? 3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대는 또 금방 올 거예요. 네. 그때 아마 도심 항공 모비니티가 이제 그 과정까지 이제 자유주 인증이든 KC 인증이든 다 받고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안전 인증을 받을 거 말이에요. 네. 그러면 자유주행도 5단계까지가 있어. 그렇지? 네. 주행 단계가 인증이. 네. 그러면 드론 UAM은 마치 하늘나라를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노선을 짜고 여기에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가 뭐가 있습니까? SK하고 KT? KT가 있죠. 네. 그리고 LG 홈플러스 그것도 LG 있고요. 플러스.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통신으로 이제 쏴준단 말이에요. 5G로. 오지로 쏴준단 말이에요. 속도를, 데이터를. 그러면 이 드론들은 계속 다 움직이면서 택배도 하고 물건도 갖다 주고. 네. 저 나중에 10년 후에 이 방송 올 때 비행기 타고 올지도 몰라요. 10년 그렇죠. 후에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한국에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 10년 후에 얘들가 비행기 타고 여기 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드론을 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까지 기대감에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든지 주식을 기대감에 상승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든지 이 드론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고 정부에서 이런 일정이 있고 이 종목들이 뭐 사우디에서도 이걸 추진 중이고 뭐 네옴시티에도 추진 중이니까 여러 가지 복합 테마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성을 이 종목이 상승한다는 거에 저는 의심 없이 이 종목을 갖고 오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노안투방에 계신 분들 이거 진입시켜드리지는 않았어요. 내일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은 저는 좀 더 체크를 하고 내일 노안투방에 오늘 노안투방에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내일 진입할 생각입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어쨌든 내일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아오는데 내일 당장은 지금껏 올랐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이제 재료 소멸로 살짝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왜냐하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100%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내가 신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잃지 않는 조건에 대한 복합 테마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복합 테마에 4가지, 5가지 복합 테마가 이 시점에서 언제 타점이 나오는지 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진입해야 돼요. 네. 무조건 내일 빈살만 왕세자님이 오신대요. 그 드론 관련주 사야 돼요. 무조건 건설주 사야 돼요. 5G 사야 돼요. 사야 뭐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겠지만은 네. 우리가 의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내 돈에서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내일 단순히 빈산만 왕세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 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사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놓치면 그냥 놓치고 다른 종목 찾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도다리 좀 두들겨 보고 이거에 진입을 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사실 빈산만 왕자가 이제 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네옴시티하고 이제 관련주들이 초반에는 좀 차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나오더라도 2% 상승하다가 쭉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빈산만 왕세자가 호텔에 있다가 어디 삼성 뭐 재계사 만나러 간다. 아니면은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은 거기서 어떤 얘기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섹터가 부각이 될 겁니다. 그 섹터가. 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중심은 스마트 그리드겠죠. 말 그대로 스마트로 이산화탄소 없이 공장을 돌리더라도 이산화탄소 없이 스마트 시티로 공장을 돌리고 스마트 중심의 도시가 네옴시티니까 말 그대로 이 네옴시티 관련주로 드론 UAM 관련주가 상승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전방위로 많고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재용 회장이 빈산만 왕세장하고 회담 가능성이 있어요. 회동할 가능성이 있고 이 두 사람이 만나는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주행을 얘기할 것이냐, UAM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냐, 그게 아니. 이 주가는 언론이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 기자도 아무렇게나 쓰잖아요. 뭐 회담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 회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다. 이 말 한마디 있으면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준비하던 전장사로 자율주행이든 뭐 UAM 관련주들 이렇게 상승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심을 올리니까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가 또 상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내 시장이 지금 현실적으로 이러면은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주식하는 건데 이윤과도 감수하고 해야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관련주를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아니구나. 뿅! 자, 이 세트는 삼성전자하고 네옴시티로 연관돼가지고 움직입니다. 설상 내일 빈산만 왕세자가 와서 상승이 안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삼성의 전전 사업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빨개 자율주행에 대한 주행 인증을 위해서 UAM은 관련주들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하고 KTS도 데이터 주파수를 위해서 드론에 대해서 계속 연구 중이에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어떤 지역, 감남으로 가든 압구정으로 가든 충정로로 가든 뭐 어디 경기도로 가더라도 거기에 따른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럼 드론이 그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주파수 인증을 위해서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여러 가지 시험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주식은 기대감의 상승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점입니다. 뿅. 자, 이 화면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UAM 드론 복합 테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우디 네옴시티하고 삼성의 진행에 대한 논의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 관심 종목 회사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수직 2차용 및 그다음에 고속 비행 가능한 무인기 시스템을 개발로 진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고속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 시스템이면 말 그대로 드론이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택배 배송할 때도 비행기로 간다고 드론으로 간다고 하면은 못해도 한 4-5시간은 걸릴 텐데 고속 비행이 가능해야 하는 거죠. 빠르게 가야 하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무인기 시스템에 대한 개발 진행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물리더라도 저는 솔직히 삼성전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제 옆에 화면이 뜰 거예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그래. 자, 어떻게 보면 다 도심항공 관련주예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삼성전자 정선사업부의 네옴시티 후속 대장주라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자, 옆에 보시면 배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산텔레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이퍼프로가 있고 네 번째는 네온테크가 있어요. 원래 기존에는 베세하고 네온테크가 서로 대장주로 치고받고 싸웠어요. 어우.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파이퍼프로가 최근에 대장주 상승했어요. 왜? 현대차에서 드론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파이퍼프로가 있고 또 서현 이하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현대차의 협력하에 현대차 자체 내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서현 이하하고 파이퍼프로가 어제 상승한 겁니다. 근데 빈사만 왕세자하고 만약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제처럼 파이퍼프로가 상승할까요? 왜냐면 이거는 현대에 대한 섹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현대 계열사에 맞춰 있는 섹터가 서현 이화하고 파이퍼프로이지 베세하고 네온테크는 아니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대전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종목들 중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가지 종목 모두 UAM 관련주들이구나를 알 수 있으실 텐데 이 중에서도 지금 앞으로 대장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 특히나 삼성 관련해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딱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정답은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약 14분 후에 방송 끝난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심으로써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셔도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보이시죠? 여기 안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저희 전문가님께서 바로 이 종목명 올려주실 예정이니까요. 늦지 않게 입장해 주셔야지만 종목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 UAM 관련주로서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네옴시티 관련된 상승 모멘텀도 있지만요. UAM 관련주들 앞으로도 상승 재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요. 현대차에서는 인도네시아와 UAM 관련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또 최근에 UAM 상용화에 꼭 필요한 기술 중 하나인 5G 기술에 관해서는 SKT와 KT 등 통신사들이 5G 주파수 인증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이런 모멘텀도 계속해서 살아있는 재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내일 당장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을 하는데 만약에 이 재료가 제대로 상승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쉽게 종목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종목도 설명을 한번 드려봤는데 저희가 종목을 한 가지 더 준비했잖아요, 전문가님. 한 가지 더 준비했죠. 어떤 종목일까요? 방송 시간이 이제 13분 남았네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으니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만 우린 노안톡방은 수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네. 수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잊지 않는 거에 원칙을 세우고 돈이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만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이제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이에요. 월드컵. 이제 좀 있으면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안우 선생님 축구 많이 보십니까? 축구 좋아하죠. 축구 좋아하세요? 네. 그러시구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월드컵 개막이 닷새 안으로 나왔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인데 이번에는 거리에서 축구에 의논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너무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다들 축구를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집에서 보면은 말 그대로 과자를 먹으면서 축구를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해주신 미역국 먹으면서 이렇게 축구를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또 지인들하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뭐 드실 거예요, 전문가님? 저는요 치킨 먹어야죠. 치킨이요? 네. 저도 치킨 지금 쿠폰을 하나 아껴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거 내가 보내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직도 안 먹을 거면은 그거 반납하세요. 아니, 저 축구 볼 때 먹으려고 그래요? 아껴두고 있어요. 네, 그럼요. 내가 갖고 온 종목이 그거하고 연관된 종목이에요. 치킨이요? 네, 내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네. 페이오 보낸 치킨이 있죠? 네네네네. 그거예요. 어, 자,
우리 저는 시청자분들- 정답을 알겠는데요? 네? 저는 정답을 알겠어요. 아, 정답은 알겠어요? 네. 알고 있으면 이따 드세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치킨 배달 관련주예요. 치킨. 이 치킨하고 배달 관련주 갖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왜 치킨 관련주 갖고 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 알고 샀다가 더 떨어지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되는 걸 갖고 온다고 했습니다. 네. 무조건 이거 바닥이다. 골든 크로스다. 내가 뭐라고 했냐? 아, 이제 지겨워요. 바닥은 없습니다. 세상에 바닥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떨어지니까 바닥이지. 그럼 떨어지면 뭐 옥상이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저는 돈이 되는 관련주 갖고 왔고요. 월드컵 관련주 전쟁에서 얘기할게요. 치킨 관련주하고 얘기하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쵸?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카타르 월드컵이 20일이나 개막이 됩니다. 20일이나 이제 개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우루과이 경기가 첫 번째 경기예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배달 수요가 이제 앞으로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배달 수요가 앞으로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배달 수요 관련주도 상승할 수가 있고 이 배달할 때 제일 많이 배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음 장면 치킨.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안우선 보시죠. 치킨이죠. 우리는 치킨을 제일 많이 먹어요. 그럼요. 그렇죠? 치킨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월드컵 할 때 말 그대로 저 예도 전문가도 사실 러시아 월드컵 때 치킨은 3번 먹었어요. 세 왜냐면 번이요? 한국이 16강 못 갔거든요. 아. 조별 예선이 3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치킨은 3번 먹었어요. 예선 볼 때마다요? 네, 예선 볼 때마다. 그때 친구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킨을 네.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수요 증가를 이렇게 올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거리 두기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월드컵 때 거리에 나와가지고 응원하기에도 약간 좀 부담이 많이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확산이 유행되고 있고요. 코로나가 재확산이 유행이 되고 있고 여기서 최근에 안 좋은 사건까지 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사람이 안 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말 그대로 이번 월드컵은 거리에서 응원을 하는 거에 대한 제한을 막고자 그런 반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집에서 보거나 아니면 지인들하고 어디서 같이 보거나 하겠죠. 근데 멍하니 이렇게만 보겠습니까? 아니죠. 음식 시켜 먹으면서 치맥을 먹죠. 치맥. 맞습니다. 치킨에다가 맥주를 먹는. 그것도 엄청 좋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치킨에다가 맥주를 먹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지금 이 축구 시간이 밤 10시 음. 그리고 12시 이때 하는데 굉장히 치킨 먹기 좋은 시간 아닌가요? 12시에 이제 월드컵 경기가 하죠. 그렇죠. 자, 치킨집들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우루과이 경기가 10시. 10시입니다. 목요일 10시. 목요일 10시고 와우. 그다음에 일요일 날 경기가 또 22시고요. 와우. 10시고. 그다음에 또 토요일 날 또 12시입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치킨집 하시는 분들 이때가 피크예요. 맞아요. 피클이요. 이때가 피크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4천만 5천만 명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루과이하고 대한민국 경기일 때 과연 대한민국 이길 수 있을까? 우루과이가 피파 랭킹 3위입니다. 자, 이거는 PPT 다음 장면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여러분들 경기 일정 보여주시죠. 자, 잘 봅시다. 자, 네. 한국하고 우루과이가 12월 24일날 열립니다. 아까도 우리가 화면상 보여줬지만 한국하고 우루과이 뭐든지 제일 첫 번째 경기가 사람들 관심을 제일 끄게 합니다. 네. 그러면은 과연 우루과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죠. 그렇죠? 네. 아니, 맞잖아요. 치킨 다 안 시켜 먹습니까? 그럼 이 맞습니다. 방송 보시는 어떤 분들은 나는 치킨 안 먹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치킨은 먹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본인도 아실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면 이 중에서 500만 명은 애기들일 거고 애기들이 밤 12시에 치맥을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어르신들은 또 밤 10시면 주무실 거고 다음날 그냥 인터넷에서 보면 되지 뭘 보나.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30대 40대에서 50대에서 20대들이 거의 다 대한민국 국민이 3천만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치킨이에요. 치킨. 저 피자도 좋아하는데요. 피자 좋아하십니까? 네. 아나운서님? 피자 관련주 안 되나요? 피자 관련주는
피자 관련주는 사실 피자 먹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밤 12시에 저는 피자 시켜서 먹는 사람들 잘 못 봤어요. 어. 진짜 먹고 싶어서 피자를 시키는 사람들은 봤지만 치킨을 시켜가지고 치킨은 또 그렇다고 미리 그 전에 10시, 9시에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쵸? 생각해보니까 피자집은 진짜 늦어도 11시에는 문을 좀 닫거든요. 11시에 나니까 미리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자가 식잖아요. 네, 식으면 안 되죠. 치킨은 또 뜨거울 때 먹어야 돼요.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12시에 경기가 열리고 10시에 열리는데 무슨 치킨 수요가 많겠냐? 치킨집 문 닫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치킨집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치킨집이라고 하면은 월드컵 때 24시간 동안 치킨집 합니다. 문 안 닫아요. 아유 좋죠. 노드호 때 노드호 때 뭡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 물 들어올 때 늦어. 물 들어올 때 노는 거구나. 네. 물 들어올 때 노 들어오는 것처럼 돈이 쓰어 담아야 하잖아요. 치킨집이. 안 그렇습니까? 아유 그럼요. 어차피 월드컵 때 치킨이 나갈 것도 또 알고 맥주도 여러분들 맥주 관련주도 크라운 그거 있네요. 네, 뭐 지금 얘기하니까 하이트 진로 뭐 이런 거 하이트 안 돼요? 진로. 네. 얘기 잘했어요. 제가 좀 알죠. 여러분들 하이트 진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네. 하이트 진로에다가 여기에 따라서 치킨 관련주들이 저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맥주 먹으면서 축구 보고 치킨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치킨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 옆에 화면에 뜰 거예요. 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휴. 자, 여러분들 많이 커. 뭐가 많이 크다는 거야? 치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K한 모터스. 모터스가 말 그대로 뭡니까?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그렇죠? 오토바이 관련주는 솔직히 티켓타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오토바이 관련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3천리 자전거 갖고 수는 없잖아요. 오토바이 관련주 왜 그 배달 때문에 관련주인 그렇죠. 건가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K한 모터스 갖고 있고 교토 네. FNC. 얘드가 얘드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아. 레드윙이 맛있어요. 레드윙 진짜. 알죠. 그리고 하림. 하림은 말 그대로 제 와이프가 저 닭도리탕 해줄 때마다 하림 거 사와가지고 닭을 손질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게 하림 오.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다 치킨 관련주예요. 네. 치킨에다가 배달수 관련주가 있단 말이에요. 거리 은원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고 앞으로 이제 치킨 월드컵 경기 때마다 말 그대로 치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겁니다. 닭고기들이. 그때 안 나가던 브라질산도 나가고 안 나가던 칠레산 닭고기도 나가겠죠. 원산지하고 상관없이 그 월드컵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집에서 시켜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치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저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월드컵 수혜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맥주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하이트 진로가 또 상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맥주 수요 증가. 근데 사실 맥주는 좀 약간 저는 좀 약간 무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맥주 관련주는 월드컵 관련주 좀 들어가기 예매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네. 오늘 단장 맥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단장 맥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맨날 맥주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 국민이 하루에 맥주 소비량, 소주 소비량이 못해도 하루에 몇백만 병이 나갑니다. 병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맥주 쪽으로 수혜주보다는 저는 치킨 쪽. 왜냐면 저녁에 치킨만 먹지 않잖아요, 맨날. 저는 매일 치킨을 이거 말이 안 통하네요, 우리 아나운서님.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아나운서처럼 치킨을 맨날 드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또 반대편으로 얘기하면 치킨을 계속 먹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월드컵 수혜주는 저는 치킨 관련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킨 많이 시키시고요. 치킨 관련주 상승이 돼가지고 우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수익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 단체에 속하실 분들은 노안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치킨으로 수익 보세요. 여러분들은 반도체가 여러분들 수익 창출을 못 해드리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신 닭고기로 수익을 창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로도 여러분들 계좌는 올라가진 않잖아요. 아유. 너무 솔직히 얘기했나? 그렇죠? 네. 너무 얄밉죠? 근데 이게 객관적인 거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닭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이따 노안톡방에서 봬요. 네. 사실 이 월드컵 관련주, 치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월드컵 개막이 되고요. 그리고 당장 목요일부터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첫 경기가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노란톡방에 입장을 해주셔야지만 저희와 함께 이 종목들 공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QR코드 그 1분이 지나면 이제 사라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지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입장 도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인사드리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더 큰 수익으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